쉬고 싶은데 대체로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는 걸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본 생각 아닐까요? 오늘 클라우드와 해먼드의 책 잘 쉬는 기술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휴식 자체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실질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휴식법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진짜 잘 쉬기를 배울 수 있는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18,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조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잘 쉰다고 느끼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책은 휴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클라우다 해먼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식과 실제로 몸과 마음이 필요한 휴식이 다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규모 심리학 연구로 밝혀진 진짜 휴식법 10위부터 1위까지 책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위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 자신이 과거나 미래에서 빠져나와 현 상태로 되돌아오기가 더 쉬워진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뇌의 과잉상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불안과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심리학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단 억지로 집중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저자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마음 챙김 명상이 이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뭔가에 주목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위는 놀랍게도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고들 옛날부터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강박관념으로. 아마도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수동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사람들은 휴식의 방법으로 TV 시청을 꼽았나 봅니다. 하지만 능동적 휴식이 아니라 피로를 잊는 활동에 가깝기에 장시간 이용 시 오히려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8위는 공상입니다. 이 책에서는 잡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하고 않는 휴식 상태라고 말하고 있네요. 과학적으로 잡념이 빠진 뇌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나가는 일에 가깝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공상, 잡념은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성이 있답니다. 7위는 따뜻한 목욕입니다. 목욕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답니다. 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외하면 목욕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휴식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목욕은 몸과 마음의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연구 결과 뜨거운 목욕 1시간이 30분 걸었을 때 소모되는 것과 동일한 열량을 소모한답니다.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6위는 산책입니다.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산책은 휴식과 정반대라고들 여기곤 합니다. 그럼에도 산책은 편안한 휴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 산책이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합니다. 심박수 안정에도 탁월하고요. 일본의 산림욕 연구 결과 자연 환경이 혈압과 스트레스 지표를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산책이 제공하는 휴식의 진정한 열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직과 일터,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책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하나요? 삶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5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휴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산성 강박에서 벗어나 뇌의 재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문화에 늘상 살아왔기 때문이죠. 4위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이 휴식으로 느껴진다면 클래식이건 팝이건 마음에 끌리는 음악이면 됩니다. 안나 프로이트 센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은 25세 미만인 사람들이 활용하는 가장 흔한 자기 돌봄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혼자 듣는 음악보다는 함께 듣는 음악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위는 혼자 있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정신적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내향적 성향일수록 효과가 크답니다. 혼자 시간을 잘 보낼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위는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서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연이 휴식이 된다는 것,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 파묻혀 있으면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집중력을 회복시켜 준답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연은 인간의 기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걱정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이. 1위는 놀랍게도 독서입니다. 책 읽기가 휴식 테스트 1위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네요. 연구 결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음악 산책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네요. 6분의 독서만으로도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타인의 삶을 경험하며 정신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독서는 몰입, 상상, 심리적 탈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이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잘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요소라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에게 적합한 휴식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휴식법을 찾아내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저자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휴식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쉼을 배제할 때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랍니다. 이 책이 주는 시선점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일을, 더 좋은 결과를,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야 한다고 스스로 강박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휴식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휴식 방법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을지도 궁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진짜 잘 쉬는 기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기대하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